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84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기 추첨이란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청자분 한 분께서 이 낱말을 좀 한번 설명을 좀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저도 사실 처음 듣는 낱말이었어요. 그래서 좀 공부를 좀 해서 정리를 했는데 우리 사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한자로 된 말이긴 한데 정말 감이 잘 다가오지 않는 그런 한자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알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현장에서 쓰이는 낱말이다. 현장에서 지금 쓰이는데 사진은 나와 있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수기가 무슨 말이냐? 추첨은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그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좀 주변부터 이렇게 좀 훑어봐야 좀 감이 올 것 같아서 제가 인터넷을 보니 인천의 재개발 동호수 수기 추첨과 프리미엄 상서 이런 것이 기사에 났습니다. 아파트 동호수 추첨을 수기로 한다는데 괜찮은가요? 이 수기 보통 보면 수기라는 것은 우리가 손숫자에 그렇죠? 또 기록한다는 것은 써서 직접 손으로 적는 것 그리고 또 내 수기를 쓴다든지 할 때 그런 것인데 이것은 좀 아니다. 기록한다는 것과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 낱말은 아니에요. 어쨌든 수기라는 낱말이 있다. 수기 추첨 특히. 그러다 보면 이제 추첨에서는 우리가 전산 추첨을 한다든지 직접 뭘 뽑는다는 직접 추첨을 한다든지 이런 말이 있는데 자, 수기 추첨과 이런 것이 어떻게 다른 것이냐 같은 것이냐 하는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어떤 매체에 나온 것인데 동호수 아파트 얘기입니다. 동호수 추첨 방식을 놓고 전자식으로 하느냐 이거는 전자 추첨 또는 전산 추첨이라 할 수 있겠죠. 또는 수기식으로 하느냐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조합원 간의 의견이 분분하다. 아파트 이렇게 추첨해 보신 분들은 아마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최근에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서 수기 추첨이라는 걸 처음 접했습니다. 그리고 수기 추첨이라는 것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그 자리에서 확인 가능하지만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당되는 사람이 전부 나와서 직접 추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전산 추첨이라는 것은 좀 공신력이 있어야죠. 금융결제원에서만 이것을 진행을 한다. 그런데 불신이 높다. 왜냐하면 전산이라는 것은 뭔가 프로그램을 조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렇게 간다. 그래서 불신이 높다.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 이제 어떤 매체에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자, 수기 추첨이라는 것은 조합은 개개인이 추첨함 안에 들어있는 추첨공이나 추첨표를 손으로 직접 뽑는 방식이다. 손이 들어갔으니까 손 숫자가 들어갈 것이냐. 근데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전산 추첨이라는 것은 수기 추첨과는 달리 전산 관리 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에서 진행을 하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에 어떤 난수를 넣고 나서 이제 이렇게 돌려서 하는 것이 이렇게 배정을 하는 것이 이제 전산 추첨이다. 그러면 전산 추첨과 수기 추첨이 일단 가장 좀 대비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나온 이제 추첨 낱말 보면 전산 추첨이다. 수기 추첨에 지금 수기는 한자 잘 모르겠다 아직까지. 그리고 직접 추첨이다. 직접 한다. 전산은 좀 간접으로 하는 것이죠. 해당되는 사람이 다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 직접 추첨 방법 보면 우리가 탁구공 뽑는다. 뭘 뽑을 때 그렇죠. 로또도 그렇고 또는 은행알 뽑는다. 예전에 저도 중학교 배정을 받을 때 은행알로 추첨을 했습니다. 은행알 뽑는다. 그게 소위 말하는 뺑뺑이 같은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 뭔가 당첨을 하는 추첨하는 데서는 이런 직접 추첨이 많이 있다. 그러면 직접과 수기와는 다르냐? 사실은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는데 어쨌든 이 수기는 아직까지 한자를 잘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 수기 추첨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손과 흔히 말하는 우리가 저는 수기가 일 것이냐 아니면 손 숫자가 들어간 기술이라는 그런 것을 넣어서 손기술이죠. 손으로 뭘 하니까 이것이 들어갈 거냐. 그리고 수기라는 한글에 해당하는 한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쭉 봤을 때 이것이 가장 맞겠다 싶은 생각이에요. 수기, 숫자는 따른다는 숫자죠. 수필 한다 할 때, 수시 할 때입니다. 기는 이제 기계다. 기계이면서 또 기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일본 인터넷과 중국의 바이두를 제가 좀 뒤졌습니다.
일본 인터넷에서도 물론 나오긴 나옵니다만 일본에서도 거의 쓰지 않는 낱말이고 중국에서는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 국어 사전이나 일본 사전에도 이 낱말 자체는 있어요. 예, 물론 중국에도 있죠. 예, 동양 삼국에 다 이 낱말 한자는 있다. 기본 뜻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기회에 따른다. 네, 기회라는 것은 기예요. 기회에 수는 따른다. 어떤 기회에 따라가는 것, 따르는 것이 수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그때의 기회에 따라 일을 적절히 처리하는 것, 그때 상황에 맞춰서 처리하는 것을 수기라고 한다.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불교 용어로서 중생의 근기에 따르는 것이다. 네, 어떤 중생이 어떤 예를 들어서 불교의 교의를 받아들일 만한 태세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 상태에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설법을 할 때도 그 듣는 대중들의 상황에 맞춰서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설법을 한다. 뭐 그런 것도 막 수기 설법 비슷하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 상황에 맞춘다. 기회에 맞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수기응변이다. 그때 상황에 맞춰서 어떤 대처를 하는 것이 수기응변이다. 우리가 흔히 보면 임기응변이란 말을 쓰죠. 그때 임해서 맞춘다. 거의 비슷한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수기추첨이라고 볼 때 이것이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수기추첨을 보니 우리나라는 사전에 안 나왔다고 했습니다. 중국에는 이 말이 추첨과 관련해서 이 말을 쓰더라는 것이고 또 수기추첨은 무작위다. 무작위. 또 임의. 랜덤하다. 이제 이렇게 오면 이제 감이 좀 옵니다. 이제는 한자보다는 랜덤에 더 이제 랜덤이면 금방 알아듣는다 막 이렇게 되겠죠. 랜덤 추첨 방식을 수기 추첨 방식이라 한다. 무작위 추첨 방식이라 한다. 무작위라는 것은 어떻게 뭘 꾸미지 않습니다. 어떤 통계적인 확률이 나올 확률이 같다. 특별히 조작을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많이 나오는 통계가 아니다. 그래서 나올 확률이 같든 그러면 아무런 작위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은 꾸미지 않은 것을 무작위다. 그게 우리가 알기 쉽기로 현재로는 랜덤하게 나온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수기 추첨이라는 것을 일종의 무작위 추첨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쓰고 있다. 네.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무작위 추첨 또는 임의 추첨, 랜덤 추첨이라고 쓰면 대략 통하겠죠. 그렇지만 수기 추첨이라고도 쓰더라. 현장에서 쓰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기 추첨이라는 말은 이제는 수기를 붙였다. 결국 무작위 추첨이다. 임의 추첨이다. 랜덤 추첨이다. 손은 없더라. 손으로 직접 뽑는 것이에요. 사실은 전산 추첨은 손으로 직접 뽑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주는데 수기 추첨은 손으로 직접 뽑지만은 그것은 어떤 확률로 나올지 모른다. 운에 따라야 된다. 기회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다. 랜덤하게 무작위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손으로 뽑지만은 이 낱말에는 손 숫자는 안 들어간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에 보면 이렇게 돌림판을 돌려서 어디에 해당이 되도록 이것은 이제 운에 따르는 것이죠. 그때의 기회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도박장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쇠구슬이 이제 또르르르 돌다가 어디에 빠지느냐. 그것도 어떤 누가 딱 조작을 해서 뭐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를 배정하는데 이제 뺑뺑이 돌리죠. 은행알 추첨이다.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2번 돌리고 왼쪽 1번 돌리면 은행알이 턱 떨어져서 번호를 보고 학교 배정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게 다 수기 추첨이라는 것이죠. 수기 추첨의 방식이다. 이런 것도 있죠. 여기에 탁구공 같은 걸 많이 넣어놓고 이쪽에 이제 손을 넣어서 이렇게 하나 만져서 끄집어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 수기 추첨이다. 손으로 하는 것이지만은 운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내게 오는 당첨 확률은 모르는 것이에요. 그것이 수기 랜덤이다. 아파트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동호수 지정한 이렇게 탁구공 같은 걸 많이 해놓고 어떻게 넣어서 통에 넣어서 끄집어내서 그 번호를 보고 이렇게 번호를 배정하는 것이 이것이 아파트 수기 추첨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전산 추첨이라고 한다면 금융결제원 가서 뭔가 프로그램 넣어서 단 몇 초 만에 이렇게 짜르륵 배정이 돼가 나오죠.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자, 이제 한자를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따를 숫자, 틀기자. 이 틀은 기계를 얘기하지만은 기회라고 할 때도 들어간다. 그렇죠? 그리고 뽑을 추, 대비첨, 추첨한다. 따른다, 따라간다, 따른다. 그래서 이 글자가 이제 수나라 숫자예요. 그리고
제사고기 나머지 타라는 막 그런 글자도 있는데, 간다는 뜻이 있어요. 이거는 착받침이죠.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따를 수다. 네. 여기에서 원래는 수나라를 만든 문제인가요? 수문제죠. 수문제의 원래 직책은 수국공이었어요. 그때는 이 숫자를 썼어요. 원래 자기가 어떤 봉분 받은 지역이 이 수나라, 나라 이름이 이거였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게 간다라는 뜻이 있으므로 나라가 빨리 망할까 싶어서, 가게 되면 망하니까 이걸 빼버리고 이걸 수나라로 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망했죠. 고구려하고 싸워서 이렇게 망했다. 재미가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틀기다. 기자는 이것은 김이 기다, 몇 기다라는 말.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계를 뜻하기도 하지만 기회, 어떤 시점을 얘기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 어떤 기회에 따른다. 네. 그때 상황에 따른다는 것이죠. 그렇게 추첨하는 것이 수기 추첨이다. 추는 이제 뽑아낸다는 추죠. 손으로 뽑아낸다. 말미암을 유다. 네. 첨은 제비 첨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제비 뽑는다. 그래서 이것은 대나무가 있습니다. 대나무 가지로 이렇게 만든 어떤 추첨하는 걸 가지고 뽑아내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산부추섬이다. 가늘다섬.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쪽에 보면 이것이 부추구자예요. 그렇죠? 부추. 네, 부추는 상당히 가늡니다. 그렇죠? 섬세하다 할 때인데, 이것을 대나무를 이렇게 가늘게 깎은 것이 글자가 이 제비 첨자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제 고대 점을 칠 때는 거북의 뱃딱지에다가 쇠조가 그 날카로운 쇠 불을 이렇게 열을 뜨겁게 해서 거북의 뱃딱지에다 대면 이게 갈라집니다. 그렇죠? 가로 세로로 갈라집니다. 그걸 보고 점을 쳤다. 그것이 복이다. 이게 점복자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서라는 게 있어요. 복서는 이제 점을 친다는 얘기인데, 점복자와 점대서다. 네, 이것은 이제 이러한 점대를 가지고 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시초라는 것인데, 이게 토풀이다. 어떤 식물이 이렇게 아주 반듯하게 자라는, 이제 가지가 줄기가 이렇게 자라는, 가늘고 곱게 자라는 게 있는데, 이 시초를 가지고 이렇게 점을 치는 것을 서라고 했다. 시초를 가지고 치는 점을 서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러한 식물의 줄기가 아니라 대나무를 가지고 죽첨 만들었다. 첨을 만들었다. 추첨하는 첨자. 이것이 말하자면 산통 비슷한 것이죠. 그렇죠? 이 죽첨을 이렇게 가늘게, 이렇게 대나무를 가늘게 만들어서 넣었다. 이 첨을 하나를 뽑아내는 것이 추첨이다. 막 이렇게 되겠죠. 네. 어쨌든 첨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뒤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수기 추첨이라는 것은 무작위 추첨이다. 이미 추첨이다 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입니다. 사진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확실히 이렇다고도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제가 이렇게 종합해 본 걸로는 이렇게 랜덤 추첨이다. 이렇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이 첨자가 나오는데, 제비 첨자는 산부추섬이다. 산에서 나는 부추의 모양이에요. 어쨌든 여기에 이제 대나무가 있으니까 대나무를 부추처럼 이렇게 얇게 깎아서 하는 것이 그 나무떼가 첨이다. 그걸 뽑아내는 것이 추첨이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실사를 넣으면 가늘다는 것이요. 실이 가늘다. 그래서 섬유할 때 이거 쓰죠. 네. 여기에 죽인다는 죽을 사변이 들어가 있으면 다 죽일 섬이에요. 섬멸한다 할 때 이 쓴자 씁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자, 오늘 따를 숫자 나왔죠. 여기에서는 이 글자가 상당히 중요하다기보다는 기본이 되는 글자예요. 그렇죠? 좌부변에 저기 있을 유자다. 이것은 오이타라고도 하고 나라 이름 수라고도 한다. 네. 여기에서 위에 이제 왼자가 들어간 것도 수나라 수다. 나라 이름이다. 이것은 이제 제사 고기 나머지, 제사를 지내고 고기 남았는 고기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타다. 발음이 이렇게 연결되죠. 네. 여기에 뼈고를 넣으면 골수수를 얘기한다. 우리가 골수라고 얘기할 때 막 그렇게 된다. 이 타자 발음이 나오는 이 글자가 들어간 것이 흑토를 붙이면 떨어진다는, 떨어진다. 아래로 떨어진다. 제사 지내고 남은 고기가 땅에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무목을 붙이면 길쭉할 타예요. 타원형 할 때 타. 길쭉하다. 둥글지 않고 길쭉하게 둥근 것. 마음심을 넣으면 게으를 타다. 글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너무 이렇게 또 몰라서 이걸 다 외워야 되냐 그렇게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일단 눈으로 한번 보고 넘어가도
또 언제가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면 또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남으시면 한 번씩 적어 보셔도 되겠죠. 자, 오늘 수기 추첨이다. 이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손숫자가 손으로 하는 것이지만 손숫자는 들어가지 않더라.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사실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가끔씩 이렇게 저게 요청하는 낱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꽤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직 묵혀놓은 것도 몇 개 있습니다. 제가 아직 다 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공부하는 기회가 되도록 해주는 것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